자, 오늘은 이제 채용 이후에 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이제 퇴직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반상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직급여, 실업급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법령상 고용보험법 제4장 3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위해 소정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실업급여 하면은 구직급여를 얘기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업이라는 사고라고 이제 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면은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죠.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해서 180일 이상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180일이라서 6개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알로 이제 180일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자진사직을 했을 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답은 못 받는다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이걸 갖다 우리 이제 고용보험 그 코드 체크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농사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부정수급이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혹시 주변에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부정수급 사례를 보셨는지? 네, 농사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부정수급 사례라고 하면 참 애매한데요. 예, 그 적법함과 위법함을 사이를 이렇게 오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바랑 직원이 이제 해내는 것들이 좀 혹은 자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을 때 뭐 해고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자발적인 사직도 어려울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경계가 어려운데 마침 직원분이 나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가 땡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지만 대신 실업급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를 사실은 권고사직이나 뭐 이런 계약 만료나 이런 걸로 비자발적 사유를 만들어서 해주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자체가 부정수급으로 나중에 걸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흔한 사례로 보여줄 수가 있죠. 혹시 그 박성훈 노무사님 그 실업급여 금액하고 기간 알 수 있을까요? 네네네. 최근에 얼마인가요? 많이 좀 올랐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는 일단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90일, 그 다음에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나이와 직전 마지막 직장의 그 근속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당연히 근속 기간이 길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좀 더 길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짧더라도 나이대가 뭐 이제 30대에서 50대 또는 50세 이상일 때는 좀 더 길게 수급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이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이제 최저 기준이 있고 또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를테면 본인 직전 직장 소득이 뭐 하루 평균 임금이
20만 원이라고 해서 국가가 실업급여를 하루에 20만 원씩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한액은 그대로인데 항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이 같이 올라갑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데 몇 해 전만 해도 이것이 일치한 상태였었어요.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차이를 떠나서 누가 받던 실업급여는 액수가 동일했는데 근래에는 그래도 폭을 나눠서 일일 상한액은 6만 6천 원, 하한액은 6만 원 정도, 6만 한 100원 정도. 120원. 예. 예. 디테일하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 기준이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수급 사례 뭐 사실 부정수급을 볼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인이 이런 이제 질문 많이 들으시죠. 스스로 이제 사표를 내면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노무사님? 박 노무사님. 예. 스스로 사표를 냈을 때는 사실 권고사직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갑자기 이제 본인이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은 안 되고요. 원칙은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뭐 집안 가족이 이제 장기간 요양을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3시간 이상 통근거리가 생긴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지 않으면 또는 뭐 임금체불 2개월간 임금체불을 겪고 사직서를 냈다든지가 아니라면 원칙상은 이제 받을 수가 없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윤수 노무사님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본인이 잘못하고 해고됐어요. 이럴 때도 저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자발적 사직을 설명해 주신 거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발적 이직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안 되지만 예외로 되는데 해고 같은 경우는 원칙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해고를 당해서 이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주는데 횡령을 했다. 정말 뭐 고의로 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귀책 사유. 네. 무단결근이 장기간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직을 무단결근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게 합리적이거나 공정하거나 이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못 받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해고를 당했을 때는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사건인데, 요걸 이제 합의라고 그러죠. 해고 사건을 다투다가 그 합의 조건으로 그걸 넣은 거예요. 구직급여를 좀 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사직은 아니고 이제 권고 사직의 형태로서 그 이제 코드 체크를 좀 변경을 해서 그 조건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전혀 받을 수가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재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당연가입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신고를 했는지 보험료를 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당연가입되었다라고 보고 그 실업급여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기관이 인지를 하고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를 하게 되죠. 아, 그렇죠. 이게 뭐 실제 또 있는 사례인데요. 한번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업소득세를 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퇴직을 하면서 저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로의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사업주의 어느 정도 지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소득세를 떼다 보니까 3.3%만 떼고 고용보험을 전혀 가입을 안 했었던 거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거꾸로 이 직원이 노동청과 이제 노동위원회에 사실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를 인정받아서 소급적으로 사업주가 그 고용보험료를 갖다 내서 결국 실업급여를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경력이 풍부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관련된 에피소드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혹시 있으면. 비슷한 건인데요.
뭐 말씀하셨던 강사나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를 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근로자로 일을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됐는데 그 사안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를 결국 원천징수 의무를 그 회사 사업주가 지고 있으니까 뭐 건강보험, 연금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산재보험 다 이렇게 소급해서 냈는데 이거를 보통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다 부담하고 말지 근로자 부담금까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회사는 그거를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대로 사실을 그래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말씀드렸듯이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실 진정으로 실업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얼마 전에 그 실업급여로 인한 부정수급의 그 통계치가 사상 최고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불과 이제 며칠 전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그 피해는 진정으로 그 직장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업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도덕적 해이라든지 좀 약간의 이제 그 개인의 뭐 사익을 갖다 얻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라는 의식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마무리를 이제 하시니까 네네네. 마무리가 줄여질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조금 말씀하세요. 저도 왜냐면 부정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마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그 이런 어떤 노무사뿐만 아니라 뭐 노동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근데 너무 인식이 전혀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다라는 인식, 보험금을 냈으니 타먹어야지 라는 것. 당연히 실업급여는 부정으로 타먹어도 안 걸리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부정을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부정이라는 게 나쁜 짓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그걸 타먹으시거든요. 근데 부정수급의 정확한 정의는 실업급여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탔을 때는 모두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의 요건이 가입 기간이잖아요. 18개월 이내에 180일. 그것을 장난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라는데 더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용되지 않았지만 고용된 사실을 뭐 친인척을 가입시켜 놓고 타게 한다든지. 그렇죠. 보통 전형적인 대표자의 친인척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네네.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회사는 권고사직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직 사유가 맞지 않는 경우. 또 세 번째가 참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 실업된 상태에서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는 건데 이미 채용된 거죠. 그래서 현금 받으면서 채용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대표적인 부정행위인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유명하죠.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에 의해서 IP 추적과 핸드폰 GPS 추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요 사례로 사실은 저도 몇 번 좀 뭐랄까 이걸 또 대응을 좀 해 준 적이 있는데 답이 없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고용보험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한 기간 동안에 지급받았던 금액은 환수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추가 징수, 그리고 엔드 형사상 사기죄 성립할 수 있어서 금액이 좀 크거나 고의성이 짙으면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는 사실 국가의 재정에 관한 또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에서도 사실 이제 고용센터의 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가진 그 고용센터의 전문 감시관을 갖다 지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 거는 요즘 각종 또 지원금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또 이렇게 받으면은 그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게 이게 되는 상반의 효과도 있어요. 어쨌든 국가 재정에 관한
상태의 힘을 갖다 인지하시고 정확히 받을 사람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